이런 물건들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판단. 반갑습니다. 월천TV의 대로입니다. 요새 화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폭락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지방광역시 등 최고 가격 기준 반가까지 떨어진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억에서 무려 3억 3천대 반값 이하까지 떨어진 아파트 경매 물건이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값 이하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한 번의 낙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1억을 잃을 뻔했는지, 이 물건에는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반값 이하까지 떨어지는 아파트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는지 요령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함께 보시죠.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 6층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에 65455, 전용 면적은 85제곱, 공급 면적은 34평형이 되겠습니다. 감정가 14억에서 최저 가격 3억 3,614만원까지 떨어졌으며, 이 가격부터 입찰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 번의 불허가 결과 빼고는 단 한 명도 입찰이 없었습니다. 왜 현재까지 유찰이 되었고 투자금 1억을 날릴 뻔한 불허가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입지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신분당선 성복역이 위치하여 판교까지 20분, 강남까지는 35분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가 교차하는 IC가 가까워 전반적으로 교통 접근성은 우수합니다. 그리고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2019년 6월에 주상복합으로 지어졌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롯데몰 수지점이 입점해 있어 슬세권이기도 하고요. 학군으로는 수지초와 정평중이 있는데요. 정평중학교는 학업 성취도 92.8%로 학군 좋다는 수지구에서도 상위권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본건은 매각이 7회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회차 매각 결과를 보시면 누군가 10억의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각 불허가를 내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임차인 윤모 씨는 전입일자가 20년 2월로서 등기부등본 현황의 최우선 권리인 21년 7월의 문모 씨 권리보다는 빠릅니다. 등기부등본에 융자가 하나도 없을 때 안전하게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소주의에 의하여 임차인 윤모 씨는 말소되지 않고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낙찰자에게서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말소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 신고한 임차인 또는 권리자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멸됩니다. 임차인은 아무 권리 없이 이사를 나가야 하고, 등기부의 채권자들 또한 채권 금액을 일부 보전받지 못해도 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소 기준 권리에는 근저당, 압류,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배당을 요구한 선순위 전세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임차인 윤모 씨는 소멸되지 않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6억 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럼 임차인 윤모 씨는 법원에서 주는 배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배당이란 법원에서 낙찰 대금을 받아서 채권자와 임차인들에게 권리 순서대로 채무 변제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 윤모 씨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임차권을 이미 경매 등기 이후에 설정을 하여 또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에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하여 별도로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임차인 윤모 씨의 보증금 6억을 인수해야 합니다. 쌤, 질문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왜 배당 요구를 안 했을까요? 일단은 전입일자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배당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의 보증금 6억 원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일부 배당을 받았을 테고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에게 요구를 하겠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낙찰되고 나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 사람은 배당을 하든 안 하든 이 사람 6억 원을 어떻게든 지켜낼 수는 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낙찰을 받았던 22년 7월 시점 이 아파트의 시세는 12억이었습니다. 낙찰 가격 10억에 임차인 보증금 인수 6억까지 더하면 16억에 낙찰받은 셈입니다. 그럼 4억을 잃게 됩니다. 4억이란 큰 돈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 낙찰 잔금을 넣지도 못하고 입찰할 때 넣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찰 보증 금액이 무려 9,800만 원입니다. 거의 1억 원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미납이 아니라 낙찰자는 매각 불허가를 얻어냈습니다. 매각 과정에 문제를 하나 발견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매각 허가를 내지 말아달라고 한 거죠. 이를 법원에서 인정했고요. 결국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3회차 입찰에서 감정 가격부터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아 법원 측에 정보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불허가를 얻어내는 것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잘하는 법무사를 찾아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수 위험성 때문에 감정가 14억에서 24%인 3억 3,600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입찰이 없었던 겁니다. 실거래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거래 중에서는 9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네이버 매물로는 9억 5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본건이 6층인 점을 감안한다면 9억 5천만 원에서 좀 더 조율된 9억에서 9억 5천만 원 사이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의 입찰 최저가격 언저리인 3억 3,700만 원에 입찰한다고 가정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6억 원 인수금액까지 더하면 9억 3,700만 원이 되어 거의 시세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리는 7번째 인상이 되었고요. 미 연준에서는 올해 또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집값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구의 입주 물량은 향후 25년까지는 600여 세대, 용인시의 현재 미분양 물량은 300가구 정도로 분석됩니다.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대한 방향성, 지속성, 입주 물량, 미분양 물량 등의 근거로 장기적인 투자 접근은 아직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7회차의 입찰 시도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한 번 더 유찰이 된다면 8회차 입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쌤, 질문이 또 있는데요. 검색을 하다 보면 이번처럼 이제 많이 유찰된 물건들을 보면 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조사할 때 특별히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물건들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대항력 여부 판단.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전입일자의 순위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전입일자가 등기부 현황에서 가장 우선 순위의 권리보다도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물건들은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의 인수 여부가 중요하겠지. 배당을 받든 안 받든 낙찰자가 얼마의 금액을 인수할지를 판단을 해서 그 인수 금액과 본인이 입찰해야 되는 금액을 합한 결과값이 지금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그게 우리가 입찰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출 문제인데 이런 물건들은 은행에서 취급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순수 현금이 그만큼 인수하고 입찰할 만한 금액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물건들만 골라서 입찰해도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4억에서 3억까지 떨어진 아파트 경매 물건을 통하여 왜 1억을 잃을 뻔했는지,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잃지 않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